분자만 봐요. 연속함수죠. 두 연속함수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연속함수가 되죠. 어디를 제외하고? 분모가 0인 데를 제외하고. 그럼 얘가 3이 아닐 때는요. x가 3이 아닐 때는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이미 연속이에요. 3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3을 제외한 녀석은 고민할 필요 없이 3에서만 연속인지를 따져주면 되는 거죠. 연속의 정의 뭐라고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였었죠. 그럼 여기서 극한값을 써주시면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3으로 갈 때의 fx랑 f의 3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fx가 3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는 3으로 다가가지만 3은 아닌 거죠. 3이 아닐 때 fx는 누구예요? 저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x-3분의 x의 x제곱 플러스 a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변의 f3은 뭐예요? 3에서의 콕 집어서의 함수값 b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만족하는 a, b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고 이거 연속일 때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를 만족하는 a, b를 구하세요. 이 문제나 이렇게 주고 연속일 때 라고 하는 문제나 결과적으로 같은 계산이 되는 거죠. 다만 연속 너 알고 있니? 연속 알아? 물어보는 것 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분모가 뭘로 갑니까? x가 3으로 갈 때 0으로 가요. 분자가 뭘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왜죠? 분모가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수렴하려면 분자가 0으로 가야 한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 보자고요. 분모가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수렴하려면 0으로 가야 돼요. 문제 적용하기 위해서 느낌을 보시면요. 자, 보자고요.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가 0이 아니고 이상한 데로 가요. 막 3, 5, 7 이런 데로 수렴해요. 0으로 가는 것뿐의 상수예요. 수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으로 갈 때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0분의 0꼴에 대해서 뭔가 약분이 되는 형태가 아니면 수렴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느낌만 얘기한 거예요. 엄밀한 증명은 잠시 후에 할게요. 자, 그래서 분자가 뭘로 가요? 0으로 가서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의 x제곱 플러스 a가 뭐가 돼야 한다? 0으로 가야 된다. 3 집어넣어주시면 9 플러스 a가 뭐가 돼야 된다? 우리의 a가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a 찾았습니다. 그 다음 b를 구해주세요. a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세요? 요 마이너스 9를 집어넣자고요.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우변에다가 빨간색으로 쓸까요? 너란 녀석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모는 x-3에 분자는 x의 x제곱 마이너스 9잖아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x-3에 x 플러스 3이요. 약분 해버려! 약분 해버려! 그럼 3으로 가면 얘는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3 플러스 3은 6이 돼서 b의 값은 18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는 9가 따라서 나오겠네요.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 개념, 기초 개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요. 어떤 알파로 된다. 이 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분모에 해당하는 fx가 0을 만족한다라면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의 극한도 gx도 0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증명을 꼼꼼히 보고 증명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극한 문제 계산하는 거나 참거진 문제에서 잘 볼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이렇게 수렴하는 게 주어지는 극한 문제는요. 수열도 마찬가지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확인할 때는요. 수렴하는 게 주어지는 것을 새로 치환하는 게 꿀팁? 그러니까 머리 깊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치환해버리고 다 개로 표현하면 돼요. 우리는 얘를 hx로 치환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hx로 치환을 하면 fx분의 gx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얘네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들로. 그럼 여기서 gx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에다가 hx를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써주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어낸 상태에서 리미트 문제에서 x가 a로 갔을 때 gx의 극한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fx 극한 0으로 수렴하는 거 알죠? hx 극한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알죠? 극한 문제는 항상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gx를 우리가 hx와 fx의 극한을 아니까 fx, x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fx 수렴하죠? hx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각각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x라고요. fx의 극한 뭘로 수렴한다고요? 0으로요. hx 극한 알파로 수렴해서 0 증명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해서 느낌만 보시면 분수식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럼 분자도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약간 변형해서 자매품 하나 보시면요. 비슷하게 써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분의 gx가 역시 알파로 수렴합니다. 여기서 즉 수렴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알파가 0이 아닌 것으로 수렴해요. 이게 가정에 옵니다. 분수꼴이 0이 아닌 녀석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갑니다. gx가 0으로 가요. 그랬을 때 분수꼴이 알파로 수렴하는데 0이 아닌 애로 수렴하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증명입니다. 성질입니다. 증명 비슷하게 가자고요. 주어진 거, 수렴하는 게 주어진 거 치환하라고 그랬죠? 그럼 치환을 해주시면 fx분의 gx를 내가 hx라고 둘게요. 해서 fx분의 gx를 내가 hx라고 한다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알파가 되고 알파가 0이 아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극한을 알고 있는 h와 g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f를 h와 g로 표현하면 fx는 어떻게 돼요? hx분의 gx가 돼요. 그쵸? 그러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가 a로 갔을 때 fx 너란 녀석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x분의 gx가 되는 거고, hx가 0이 아닌 녀석으로 수렴한다는 게 알고 있고 gx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 수렴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리미트를 각각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gx, 분모는 hx를 각각 a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네요. 그럼 hx는 뭘로 가요? 0이 아닌 알파로, gx는 뭘로 가요? 0으로 수렴해서 0으로 수렴하는 거나 증명이 끝나죠. 증명했죠. 자, 그러면 이 증명에서 잠깐 보면 자연스러웠나요? 이상한 데 없었나요? 선생님 잘했는데요? 잘했어요? 뭔가 약간 부족한 설명 없었어요? 찾으셨나요? 나눌 때 0 아닌 거 확인해야죠. 선생님 hx가 0이 아닌지 모르는데 막 나눠도 되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하셔야 돼요. hx가 0이 아닌데 막 나눠도 되나요? 하셔야 돼요. 습관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질문 안 하셨다면 여러분 아직 습관이 안 든 거예요. 항상 습관 가지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hx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hx가 다른 점, a가 아닌 다른 점에서 0을 가질 수는 있어요. 0을 가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궁금한 건 어디서죠? x가 a로 가는 극한에서죠. 근데 x가 a로 가는 극한에서 hx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알파가 0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떤 a라는 점에서 근처에서 hx는 어떤 적당한 알파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예요. 알파로. 그쵸? 그러면은 내가 다른 점에서 hx가 0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a의 근처에서는 알파로, A가 A에서 HX가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A의 근처에서는 HX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근처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나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우리가 과정에서는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의 근처에서는 HX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A의 근처, 아주 가까운 근처에서는 HX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알파로 계속 다가가야 되니까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0을 갈 수 있는데요. 좀 더 가까운 근처에서는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HX는 요 아주 가까운 근처에서는 0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만 논할 거기 때문에 A로 다가가는 극한이잖아요. A의 아주 근처에서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근처에서는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A에 가까운 데에서는 hx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지점에서는 hx가 0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얘기하겠다. 자, 엄밀한 부분 얘기했고요. 증명을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한 이유는 뭐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요. 뭔가 주어진 상태에서, 수렴하는 게 주어진 상태에서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수렴하는 것을 치환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 치환한,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는 녀석으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항상 이렇게 수렴하는 게 주어진 상태에서 뭔가의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는 주어진 것을 치환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수렴하는 게 주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극한 단원에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것을, 수렴하는 게 주어진 것을 표현하고 치환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수렴하는 것으로 변형해서 계산해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두 식을 이제 봤는데 결과적으로 뭐라? 분모가 0으로 가고 전체가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분자가 0으로 가고 전체가 0이 아닌 녀석으로 수렴하면 분모도 0으로 간다. 그걸 기억해서 이제 이런 류의 문제에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번 이렇게 극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6번 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이 또 나왔네요. 집합 X가 이렇게 줍니다. 조건제시법이죠. 조건제시법이죠. 자, X 플러스 Y인데 X는 A 원소고 Y는 B 원소예요. 아, A의 원소 하나랑 B의 원소 하나를 초이스, 골라서 더한 것을 원소로 갖겠다라는 거죠.